안녕하세요. 대박스콜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중국 경기 회복세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 좋은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강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문자로 상담 받는데요. 자, 문자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이들리 대박스쿨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암혜원사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오늘 증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적응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약간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증시가 상승하는 것과 그리고 하락하는 것, 증시의 상방과 하방의 이 관련 없이 우리가 강한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박스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보 투자분들, 그리고 우리 직장인 투자분들이 좀 이제 쉽고 편안하게 매매한 법들을 좀 이제 연구를 해서 좀 말씀드린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시장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를 봤을 때 오늘 참 재미있었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다른 길을 갔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쭉 하락하다가 장중에 많이 빠졌어요. 1.36% 정도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슈는 아마 환율 때문이겠죠. 제가 저번 주에도 강조드렸다시피 환율 상승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아직은 환율이 상승할 만한 이슈들은 계속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환율이 상승하면서 좀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이제 코스피에 좀 이제 하락을 좀 이제 연출시키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근데 코스피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대형주들은 좀 빠졌지만 중소형주들은 아직 그렇게 뭐 크게 안 빠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대형주가 상승하고 중소형주가 빠진다, 그럼 이제 투자 심리 자체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형주에서 보합을 유지해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계 매도세가 코스피에 좀 이제 하락을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자, 코사 같은 경우 한번 보자면, 자, 코삭은 코스피와 다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 상승했느냐? 아까도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 관련해서 말씀드린 중국 경기 지표가 좀 생각보다 좀 부진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부진했기 때문에 좀 이제 장 초반에 좀 이제 프로그램 매도도 좀 나왔단 말이죠. 코스닥에서.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걸 좀 생각해보면 이것도 바로 환율의 문제입니다. 자, 왜 환율 문제냐? 중국은 신흥국이죠. 신흥국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강해지면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 올라갈 수밖에 없죠. 환율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 나옵니다. 선물 매도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도가 우르르 쏟아지거든. 그러면서 장중에 이제 코스닥이 좀 이제 많이 밀리는, 거의 뭐 0.56% 정도 밀리는 흐름이 연출됐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경기 지표들이 좀 괜찮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 경기 부양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자 이렇게 경기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걸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중국이 좀 경기 부양책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자 상해 증시를 좀 이제 상승 흐름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상해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자체를 좀 이제 상방으로 좀 꽂혔습니다. 지금 거의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거래 연속으로 음봉으로 나오는 기준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자 양봉이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대세 하락이 다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증시인 것 같아요. 특히 4월 들어서 4월달 초반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중요한 지지 구간 다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0포인트 한번 노려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2240포인트까지는 한번 우리가 상방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들. 보면 대부분 200일선 다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장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 구간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리더라도 빠른 손절보다는 조금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매매법이 중요하단 말이죠. 사실상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하자면 지금 증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증시 차트를 보면 우리 투자분 코스닥을 좋아하시니까 자 코스닥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 평균선의 배열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역배열입니다. 21선이 가장 상방에 있고 그리고 이제 11선 그리고 5일선, 60일선, 200일선 이렇게 좀 역배열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장과 반대되는 종목을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역배열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우리가 정배열의 종목을 잡는다면 그러면 충분히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좀 이제 선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장 대비 매매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장과 반대로 매매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었다. 자, 이런 구간이죠. 자, 이런 구간 보도록 할게요. 4월 초. 4월 초에 보시면 자, 이런 구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 한번 보시면요. 이럴 때는 역배열 종목들이 좀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원래 역배열이었던 종목,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다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다시금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자리가 연출된다. 그러면 최대한 정배열을 그리고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종목들로 매수 들어가셔야 그래야 수익하기 편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매도 심리가 강한 자리에서 우리가 건들기보다는 매수의 심리가 강한 자리에서 우리가 건드는 것이 좀 이제 중요하다는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칠판 한번 켜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일 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큰손 매집 패턴이라고 써져 있죠. 즉,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상 이 밀려오는 요 돈의 파도에 몸을 맡겨가지고 수익 내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즉, 이 큰 손들이 매수할 때 따라 들어가가지고 바로 수익 내는 게 제일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손이 어떤 구간에서 매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죠. 경제는 타이밍이다 했는데, 자, 수익도 타이밍이라는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특이한 구간은, 자, 특별한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항상 이 주가에 있어서 이 특이한 것은요. 이 특별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 두 개를 통해서 이 급등주를 선취한다. 이것도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이제 일목균형지표상의 전환선이 수급 라인과 그리고 이제 수급 맥점 시그널 요 두 개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박스쿨 1시간 정도 집중하시는데 딱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들고 가실 것은 딱 두 가지. 요 두 가지만 딱 집중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내일 휴일 끝나고 바로 목요일부터 좋은 종목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시 종목들 보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최근 들어서요 매매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 많단 말이죠. 아유 왜 제가 매수하면 손실이 날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자 그건 다 타이밍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집중해야 되시는 분들은 초보 투자분들 우리 직장인 투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특이한 것이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특이한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단 말이죠. 사실상 지금 시장은요 뭐 재료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많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자리를 미리 누가 먼저 포착해서 매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자 ABL 바이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라는 종목 봤을 때요.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여기 빨간 색깔 선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빨간 색깔 선이 보이실 텐데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의 심리가 강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 밑에 있을 때는 매도의 심리가 강한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뭐 매도의 심리가 강할 때 들어가서 매수의 심리가 강할 때 매도하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야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수의 심리가 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도의 심리가 강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매수의 심리가 강해야 그래야 주가 상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심리가 강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여기 이 빨간색 선은 왜 끊어놓으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빨간색 선은 제가 지표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목균형지표상의 전환선이라는 지표거든요. 왜 이동평균선을 안 쓰고 왜 일목균형지표를 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사실상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종가값의 평균 나타내요. 5일 이동평균선, 뭐 1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주가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의 평균 가격이 아니라 종가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마감 딱 하고 이제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전환선의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 이 주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완벽한 주가의 평균 가격. 9거래일 동안에 주가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캔들 9개의 평균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다. 이 전환선 자체가 캔들이 전환선 위에서 상회한다.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은 9거래일의 평균 가격보다는 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9거래일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그거는 매도 심리가 강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매수 심리가 강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수급 맥점 시그널, 이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 화살표 보이실 텐데 이게 무슨 화살표냐? 이게 트릭스 지표인데요. 이 트릭스 지표는요. 강한 매수세가 의미 있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한 번에 확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 의미 있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 바로 이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빨간색 선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수급 맥점 시그널이 뜨는 요 자리에서 공략이 들어가셔야 그래야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시에 들어가냐? 3시에서 3시 20분 종가 매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상승해서 최대 거의 뭐 단기간에 10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제 연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수급의 기조를 한번 느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요 수급 맥점 시그널이 없을 때는 굳이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굳이 매수할 필요 없이 이렇게 의미 있는 수급이 단기간에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그래야 쭉 수익이 난다는 점. 이 점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R잼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DR잼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빨간색 선 위에 있을 때. 빨간색 선 라인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자리를 말씀드렸죠? 매수 심리가 강한 자리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왜냐? 캔들이 요 빨간색 선 밑에 매도 심리가 강한 자리에서 매수 심리가 강한 자리로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화살표 떴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 뭐라 말씀드렸죠? 수급 맥점 시그널. 의미 있는 강한 수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급의 파도에 몸을 맡겨야 그래야 수익 난다 말씀드렸어요. 괜히 매도 심리가 강한 자리에서 기 들어갔다가 쭉 빠지면 계속 물리는 겁니다.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바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겠고.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종가 매수 3시 20분에 매수를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쭉쭉쭉 상승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단기간에 5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지만 좀 이제 크게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만 보도록 할까요? 팜스토리라는 종목이거든요. 자, 팜스토리 최근에 좀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자리? 일단 빨간색 선 위에 있는 자리. 빨간색 선 위에서 주가가 상회한다는 것. 빨간색 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된다는 것. 그건 뭐라 말씀드렸죠? 그건 매수 심리가 강한 자리라 말씀드렸죠. 매수 심리가 강한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수익 나지. 매도 심리가 강한 자리에서 들어갔다가는 낭패로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선 밑에 있는 자리. 이 자리는 바로 매도의 심리가 강한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 여러분들은 접근 금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자, 근데 이게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로. 딱 올라오면서 이 시그널 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강력한 수급이, 의미 있는 수급이 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자리라 말씀드렸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이런 밑에서 매도가 강한 자리에서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금 저점을 쭉 들어올려주는 기준을 보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서 또 이제 수급맥점 시그널이 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는 바로 의미 있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이 수급맥점 시그널 매매는요, 일단 10거래 안에 끝장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나? 쭉쭉쭉 상승하는 겁니다. 쭉쭉 상승해서 거의 뭐 단기간에 뭐 20% 이상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출된다. 자, 근데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갈 때 수급 라인 요 계속 올라가죠. 전환선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보여요. 이게 평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는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건드려야, 그래야 좀 이제 수익이 난다는 점, 이 점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까요? 자, 클래시스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라는 종목 봤을 때도 최근에 단기간에 쭉 이 추세 각도를 들어올려주면서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자,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수급 라인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수급 맥점 시그널이 뜨는 요 강력하고 요 의미 있는 자리를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을 때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자리에는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요 밑에 자리에는. 근데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에는 요 시그널까지 떠버렸죠. 요게 바로 큰손 매집 패턴 완성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큰 손이 여기서 강력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를 놓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도 과감하게 한번 배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강력하게 매수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매수를 했다면 쭉쭉쭉 올라가서 단기간에 4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거 보도록 하세요. 자, 전환선이 계속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수급 라인이 꺾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좀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근에 이 5G로 좀 이제 강세 보였던 KMW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W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종목 경우에도 사실상 보시면요, 이런 자리가 제격이란 말이죠. 왜냐? 자, 갑자기 이거 보면 수급 라인 자체가 머리를 들어올린 모습이죠. 자, 왜냐? 이거 보도록 하세요.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평균 가격대가 갑자기 들어올렸다니. 평균 가격이 원래대로라면 이때를 포착하고 있었단 말이죠. 23,000원 라인대를 포착하고 있다가 갑자기 평균 가격대 24,600원까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매수 심리, 매수세가 강력하게 단기간에 확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급 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은 매수 심리가 강하고, 그리고 여기 수급 맥점 시그널이 떴다는 것은 무슨 흐름입니까? 이거는 큰 손이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는 큰 손 매집 패턴의 완성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수급 라인 밑에 있는 자리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치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목적은요. 매수를 하자마자 바로 1%의 수익이든 2%의 수익이든 바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그래야 좀 이제 재미있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를 좀 강조드리면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수익 나고 지금까지 홀딩을 했으면 거의 뭐 30%, 40% 이상의 수익을 좀 이제 즐기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아시아나 항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인수합병 관련된 얘기 이렇게 나오면서 좀 이제 상승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사실상 이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자에는 생각보다 이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인수 매각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죠. 매각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때 4월 10일자에 보시면 수급 맥점 시그널 포착된단 말이죠. 이 자리 보시면 자, 이 시그널 하나 포착됩니다. 요 분홍색 시그널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좀 패스하고 자, 이거 보도록 하시면 자,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수급 맥점 시그널이 포착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 이슈를 미리 포착한 이 큰 손들은 이미 이때 다 매수 들어간 거예요. 이때 4월 10일자에 다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갭으로 띄우면서 18%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음날 상한가 올라가죠? 그리고 또 점상 또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10일자 이슈가 미리 알 것 같은 요 의미 있는 사람들은요. 의미 있는 수급들 강력하게 여기서 다 샀다는 겁니다. 즉 아시아나 항공에서 요 수급 맥점 시그널을 포착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충분히 큰 손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해서 정말로 단기간에 80%, 90% 수익을 좀 이제 즐길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라는 것이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은 이 매매라는 것이 항상 이게 보시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차피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 강한 자금이 들어오면 그래야 주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뭐 이동 평균치 어쩌고 뭐 거래대금 어쩌고 뭐 체결 강도 그리고 뭐 그 외 등등 많은 지표들과 많은 지식들을 다 이 주식시장에 집어넣어도요. 결국에 매수세, 매수 심리를 좀 이제 활용하는 매매를 넘어설 수 있는 매매는 없다. 이 매수 심리, 이 큰 손들을 파가는 매매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TK D&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K D&I도 이거 한번 보도록 하시면 자, 그렇게 어려운 종목 아닙니다. 이런 종목도. 자, 과거의 흐름을 보면 자, 이렇게 추세 각도를 강력하게 들어주는 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그런 자리, 이 시그널이 뜬다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강력하게 50% 이상 초급등을 했던 종목들의 과거 흐름을 봤을 때 말이죠. 대부분은 수급 라인과 수급 맥점 시그널 이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스승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급등주란 말이죠. 이 급등주를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통점을 찾는다. 그 공통점을 찾는 순간 바로 계좌의 특이점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수급 라인 위에서 수급맥점 시그널에 뜨는 이 공통점, 이 구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과감하게 매수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 요런 자리. 요런 자리는 매수의 심리가 강한 게 아니라 매도의 심리가 강한 자리란 말이죠. 수급라인 밑에 있단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딱 들어 올려주면서 자, 수급라인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를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 매수를 들어갔다면 단기간에도 50%는 깔끔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연출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예시 종목은 이거고요. 다시 한 번 더 좀 강에 대한 정리 좀 들어가다면 어렵게 매매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어떤 걸 활용한다? 딱 두 가지만 활용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수급맥점 시그널. 자, 일목균형지표상의 전환선의 수급맥점 시그널이고 그리고 트릭스 시그널인 요 수급맥점 시그널. 요겁니다. 수급 라인과 수급맥점 시그널을 이용한 간단한 매매로
이 강력한 이 큰 손들이 매수하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요거 설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설정합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표는 다 알려드렸어요. 이거 전환선입니다. 이거 트릭스 시그널입니다. 다 알려드렸는데 사실상 설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나는 이 TV 방송을 보고도 설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이 지표의 이름을 들어도 나 설정하는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초보 투자분들, 직장인 투자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이제 연장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 TV 방송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설정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도요.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없는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넘어오시면 이 수급 맥점 시그널 설정법 그리고 수급 라인 설정법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강의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수익과 손실의 차이는 미묘한 차이란 말이죠. 이 미묘한 차이를 극복하는 사람이 이제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묘한 차이는 제가 수급 맥점 시그널을 말할게요. 이 수급 맥점 시그널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목요일자부터 이 시그널을 보면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선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느냐? 이번 주 상한가에 도전할 만한 종목 준비했거든요. 자, 오늘 현대바이오 상한가는 거 보셨죠? 개별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를 이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이 팍팍 밀어준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해서 상당히 좀 전도 유망한 그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 오시면 수급 맥점 시그널도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좀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종목 상담 할 텐데 저 문자 보이시죠? 전화번호 여기로 이 문자 보내주셔야 그래야 제가 종목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수급 라인과 수급 맥점 시그널을 통해서 쉽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다양한 종목의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습니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수급 맥점 시그널 설정법 공개한다고 하시고요. 이번 주 이제 이거래일 남았는데 이거래일 안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 도전주까지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암행어사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오늘의 종목과 오늘 추가적인 이야기들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자세한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4918님의 문자입니다. 아모그린텍 1719원에 비중 16%입니다.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상당히 좀 재밌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소재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나노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ESS 전력 저장 장치 그리고 그 외 등등 뭐 상당히 좀 이제 사업 분야가 좀 다양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상장하고 나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기술력 자체는 상당히 좀 이제 다양하고 괜찮지만
그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좀 이제 실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이제 이 종목의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신규 상장주란 것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갓난아기와 마찬가지라 말씀드렸어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이제 홀딩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30분 봉상의 흐름을 좀 보아하자면 지금 이제 주가의 저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주가의 저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단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지표 하나 추가해서 보면, 주가의 저점은 내리지만 이 지표의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이 다이버전스 구간이 좀 이제 포착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와 지표 간의 이제 틀린 방향성, 이 역방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의미가 큰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 이제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 시청자의 포지션이 중요하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이 흑자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상승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 3만 원까지도 충분하겠지만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물려버렸다. 그래 나는 본절권에서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면 좀 이제 우리 시청자 본절권이 1,700원 라인대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8,500원대에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규 상장주라는 것이 저점을 깨버리면 쭉 지하실까지 밀리거든요. 3,000원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8,500원 라인대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최종 지지선 잘 파악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모 그린텍은 1,700원 본정가에서 정리 권유해드렸습니다. 손절가는 8,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2029님의 문자입니다. 암행어사님 멋진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IHQ 2,300원 비중 10% 상담 꼭 부탁드려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가 2,300원에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을 좀 이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좀 이제 우리 좀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이제 내공이 있는 매매를 좀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는 꼬리가 긴 종목을 좋아합니다. 꼬리가 긴 종목. 제가 아까 칠판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특이한 종목은 특별하다 말씀드렸죠. 특이한 구간은 특별하다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이런 캔들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꼬리가 긴 캔들들, 이런 캔들들 보시면요. 특이하게 생겼죠. 이 특별한 캔들입니다. 특별한 자리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큰 손들이 강력한 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이 이렇게 긴 캔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충분히 IHQ 아직까지는 뭐 합병 재료가 언제 빛이 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양봉과 음봉이 이렇게 동시에 뜬 양음양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된단 말이죠. 이게 6% 이상의 요 양봉 그리고 이제 이 양봉의 몸통 안으로 음봉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지금 재밌는 캔들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양봉이 강력하게 나와줘야 이제 이 캔들 패턴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좀 이제 홀딩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매물대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제 부담이 없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는 여기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60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 2,460원 보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강조드리겠고, 자, 손절가를 잡으신다면 심리선은 21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14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최대한 요 목표가와 손절가 비율을 잘 정해드렸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 좀 잘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HQ 목표가는 2,460원, 손절가는 2,14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8961님의 문자입니다. 멋진 암행어사님, 강스텐바이오 23,000원 20%입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강스텐 바이오텍 이 종목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종목이죠.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2016년도에 상장을 해서 지금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상장 이후
거의 뭐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을 보였느냐. 거의 뭐 지금 보시면 최대 지금 현재 125% 상승 구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방향성이 중요하단 말이죠. 방향성이 중요한데 방향성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느냐. 추세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끈 상승 추세선. 그리고 이제 고점과 고점을 끈 하락 추세선으로 좀 이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저점과 저점을 쫙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선 아직 이탈 안 하면서 문제가 없네요. 자, 근데 하락 추세선도 그어 봤을 때도 자,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기술적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는 충분히 좀 이제 괜찮은 종목이다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상당히 민감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강센 바이오텍은 일단 영위하는 사업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줄기세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좀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다가 좀 이제 조정받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에 대한 문제가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강센 바이오텍의 핵심 사업인 요 퓨어스템이 좀 이제 잘 진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24,000 넘어서 충분히 5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도 유망한 종목이다. 미래지향적인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좀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좀 이제 보시라. 본절권이 문제가 아니라 좀 이제 길게 들고 가셔가지고 크게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면서 홀딩 사인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굳이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15,000원대 잡도록 하시고, 목표가는 최대 3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스텐바이오텍은 최대한 중장기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가는 15,000원, 목표가는 32,0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84님의 문자입니다. 프로스테믹스 7,240원에 40원, 진단 꼭 부탁드려요. 20%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프로스테믹스 재밌는 종목이죠. 뭐 옛날에 한 1년 전이죠. 1, 2년 전에 제약바이오 대시세 나올 때, 특히 2017년도 제약바이오 대시세 나올 때 좀 이제 프로스테믹스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이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로 또 상승했던 그런 종목인데, 사실 프로스테믹스 하면 가장 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탈모 치료제 관련된 사업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제 제약 바이오로서 좀 이제 모멘텀들이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60일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 8월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 매물 소화의 구간이 좀 이제 연출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방으로 계속 열려있는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7,200원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본절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8,500원, 8,500원 라인 넘어서 9,200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도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어보아도 상당히 좀 매물대에 그렇게 오늘자 매물대 두 개를 동시에 뚫어보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목표가 8,500원까지 보시고 좀 더 여유가 되시면 9,200원까지도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손절을 해야 되겠다. 좀 이제 손절까지 잡아야겠다 하시면 좀 5,200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좀 이제 매물 수와 관계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 목표가 8,500원 더 볼 수 있다면 9,200원까지 보시라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5,2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9644님의 문자입니다. 휴비츠 1,450원 50%입니다. 꼭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비중이 많습니다. 휴비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휴비츠라는 종목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이제 재밌는 종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방산주도 엮일 수 있다, 뭐 일각에서는 안 엮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이제
계속 좀 이제 흘러가는 모습들을 봤는데, 자, 휴비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비츠라는 종목이 최근에 방산주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가지고 이게 참 재미있는 종목이거든요. 같이 상승했다가 또 이제 죽으면 같이 죽었단 말이죠. 상승할 때는 그렇게 뭐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하락할 때도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봤을 때 뭐냐? 거래가 없어요. 자, 항상 강조드리자면 이 거래량을 터지면서 상승했던 종목, 이런 종목들은 쌍봉을 그리든가 아니면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좀 이제 하락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건 보시면 이제 상승이 계속 옆으로 수평 이동 중이란 말이죠. 수평 이동 중인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홀딩 하셔야 되겠죠. 왜냐? 거래가 터지면 바로 상승해버린. 거래만 터지는 이런 종목들은 바로 20% 이상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흔히 얘기해서 페런트형, 깃발형 패턴이라고 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홀딩 하시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락폭도 크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11,500원 잡아드리겠고요. 자, 11,500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60일선 라인 때 9,500원 이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휴비츠의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5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459님의 문자입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케어랩스 24,800원에 30%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하는지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케어랩스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살짝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답답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 케어랩스라고 하면 앞에 보면 케어라고 들어가 있죠. 뭐 유출해 보자면 헬스케어 관련된 영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산업으로 말씀드리자면 헬스케어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 종목에 한번 보시면 아직 상장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죠. 2018년도에 상장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을 보도록 할게요.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시세 안 났단 말이죠. 자, 이 종목이 소형주입니다. 소형주들은요, 일단 상장을 하면 90%의 소형주들이 최저점 대비 1,300%에서 1,500%까지 대시세가 한 번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어랩스, 지금 월봉 보도록 할게요. 월봉 보면 단 한 번도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상승하지 못했는데 이 종목 지지 구간은 확실하단 말이죠. 17,900원은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이 명확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그런 우리가 지지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상 지금 보면 여기 15일선의 요 1년간의 매물대에 대한 부담만 어느 정도 이제 치워주면 제가 봤을 때 한 3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미래지향적인 종목입니다. 사실상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신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을 좀 이제 투기 관점에서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 일단 3만 원까지는 우리 시청자님이 좀 이제 홀딩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고, 굳이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17,900원 이때 좀 이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케어랩스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미래지향적인 종목이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3만 원까지는 보유를 하시고 손절을 해야 한다면 17,9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8734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텔콘 RF제약 매수가 8,430원 20%입니다. 답답한 종목이네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자, 텔콘 RF제약 매수가 8,400원이죠. 네, 8,430원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해서 좀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요, 시세 한번 나왔습니다. 연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이제 대형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점 대비 몇 프로 올라갔냐? 저점 대비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800%가 올라갔어요. 2,800%가 올라간 종목이 지금 당연히 조정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월봉상의 관점이거든요.
자, 한번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빠졌단 말이죠. 빠졌는데 여기서 지지 구간이 좀 명확하다는 점. 이 점이 저는 좀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6,700원 안 깨고 있단 말이죠. 이 텔콤 RF 제약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면 고점까지는 무리더라도 그래도 한 10,000원까지는 좀 이제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텔콤 RF 제약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특이 사업입니다. 특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마약성 진통제 관련한 게 이게 되게 특이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망할 사업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텐데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비중 자체를 좀 이제 줄이시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10,000원까지는 그래도 투자 관점에서 좀 이제 들고 가시는 것이 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사실상 6,700원 라인 때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밀리냐? 여기가 밀린다. 5,000원까지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면 6,700원대 손절을 잘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텔콤 RF 제약은 10,000원까지 반등이 가능하고 손절가는 6,7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234님의 문자입니다. MPK 2,270원의 비중 55%입니다. 오늘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주는데요. 대응 전략 및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MPK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MPK 하면 상당히 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작죠. 300억대에 좀 이제 소형주에 포함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추세를 타고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업의 내용보다는 좀 이제 기술적 흐름에 좀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보면 일단 종목의 추세를 봤을 때 후행 스팬의 추세를 보면요. 캔들 돌파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온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시되 자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주봉상의 최대 저항대 2,500원까지는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40주선을 때려주는 종목들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500원 목표가 잡으시면 이 종목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노리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PK는 2,500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많은 종목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전문가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전해주시나요? 사실상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여기서 안 알려주고 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거의 뭐 500만 투자자죠. 그런데 제대로 투자 기법을 알고 매매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00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 1%에 들어갈 준비를 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이제 열의를 발휘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준비한다 말씀드리겠고, 자 일단 예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자 ABL 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자 ABL 바이오 이렇게 시그널 뜨는 자리, 이 시그널만 알고 있었어도 상승 흐름이 쭉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DI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DI젠 같은 경우에도 이 시그널만 알고 있었어도 거의 뭐 단기간에 40% 50%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도 분명히 이렇게 시그널 뜨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100%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가 이 시그널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상한가에 노리는 상한가 도전주 제시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어떻게 들어오시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공략을 할 수 있는 수급 맥점 시그널 설정법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들어가셔서 이 비법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단기 도전주 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까지 소개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에 사이트 링크가 떠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타고 들어오셔서 암행어사 전문가 하단에 방송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고 오늘의 이야기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강의와 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